안녕하세요 여러분. IT 라이브 공작소 이치맨의 안철준입니다. 좋은 오후 보내고 계시죠? 자,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무엇일까요? 다들 알고 들어오셨죠? PC가 세상을 바꾸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꾼 이후에 앞으로는 도대체 어떤 기술이 세상을 바꿀까요? 뭐 인공지능, 뭐 메타버스, 다양한 아이디어 있겠습니다만 구글과 삼성과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은 앰비언트라고 하는 개념에 포커스를 하고 있다고 하나요? 그 삼성이 밀고 있는 캄테크하고도 일맥상통한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보통 때 가만히 조용히 있다가 사용자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니즈가 필요할 때 갑자기 그 서비스가 땅 하고 나타나서 아름답게 그 서비스를 딱 해주고 사라지는 그런 서비스가 캄테크라고 보통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 캄테크, 앰비언트라는 기술 트렌드가 도대체 무엇이고 2023년하고 그 다음에 그 앞으로의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츠맨에서는 앰비언트라고 하는 책의 저자이시자 또 IoT 전략연구소의 김하경 소장님을 모시고 오늘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예, 안녕하세요. 그 IoT 전략연구소의 김하경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앰비언트라는 책을 출간을 했고요. 한 10여 년 정도 계속해서 이제 IoT나 그 IoT 응용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이제 세상이 바뀌면서 이제 앰비언트 시대가 곧 도래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번에 좀 책을 출간하게 됐고요. 여러분들과 뭐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많은 내용들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좋은 얘기 부탁드리고요. 네. 하고요. 소장님 오늘 저희 처음 뵙습니다. 네네. 네. 인상 좋으시네요. 네, 그렇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자, 앰비언트 책 소개를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앞에 있는 이 책이죠? 예. 언제 출간하셨습니까? 예, 이 책은 이제 1월 15일 날 공식적으로 출간이 됐고요. 따끈따끈하네요. 아직까지 따끈따끈합니다. 네네네. 예. 뜨겁습니다. 예, 잉크도 아직 안 마른 그런 네네. 책이고요. 네. 뭐 개념은 이제 제가 아까 IoT 쪽을 주로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IoT와 인공지능 기술이 요즘 뭐 인공지능 아주 뜨겁죠. 이게 두 가지가 겹치면 이제 사용자에 대한 그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IoT가 생성한 사용자 정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사용자를 이해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것 같은 그런 서비스들을 제때 또 맞춤형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컨셉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책 아까 표지 잠깐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이 표지가 꽤 괜찮지 않습니까? 이게 인공지능 만들었다면서요? 네. 네. 그 요즘 이제 뭐 챗 GPT 네네네. 뜨겁고 또 하나가 네. 이제 그림 그리는 생성형 인공지능에는 미드저니라는 게 미드저니 있는데요. 있죠. 네. 네. 그 미드저니가 이제 만들어 준 거고요. 네. 미드저니한테 보통 인공지능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앰비언트는 이런 거야. 이런 컨셉에 맞는 그림 좀 그려줘라고 했더니 이제 그림을 하나 이런 그림을 네,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저 그림이 나온 건 아니었고요. 네. 세 번, 네 번 해서 네. 네. 괜찮은데요? 네. 그러니까 뭐 딸내미나 이제 주변에 사람들한테 네. 보여주니까 조카들한테 네. 보여주니까 그러니까요. 뭐 SF 영화 포스터 같다. 그러니까요. 예, 일단 내용은 뭔지 모르겠지만 읽어보고 싶어진다. 예. 그런 얘기들도 알겠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야기도 오늘 좀 더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앰비언트라는 용어가 사실 소장님이 처음 만드신 용어신가요? 아니요, 그렇진 네, 않고요. 네. 용어 자체는 그 1998년에 그 일라이 젤카라고 하는 이제 어떤 교수님께서 이제 처음 만드신 용어고요. 사실 그거에 좀 더 앞서서 많이 하시는 그 마크 와이저 박사님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정확히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요. 워낙 박사님이 많으셔가지고 그 유비퀴터스 컴퓨팅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네네네. 그 용어를 처음 만드신 분이 유비쿼터스. 마크 와이저 박사님인데 그러시군요. 1991년에 그 용어를 만드셨고 네. 그 개념을 계속 진화를 시키셨습니다. 네. 인비저블 컴퓨팅, 디스어피어링 컴퓨팅, 그다음에 캄테크 이렇게 진화를 시켰는데 네. 그 아까 일라이 젤카라는 분은 네. 그냥 그 주변에 인공지능이 있어서 이렇게 뭔가를 해주는 거니까 앰비언트라고 하자라고 해서 이제 그분이 네. 이제 한 7년 정도 후에 그 용어를 지셨죠. 알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소장님께서 이 용어를 좀 많이 네, 제가 원탑입니다.
쓰시는 분들도 아직 많지 아, 않으시고. 네네. 예, 아무튼 걱정인 게 주변에 이 앰비언트라는 말을 많이 써야 될 텐데 말이죠. 사실은 자동차 업계에서는 많이 씁니다. 아, 그렇습니까? 앰비언트 네. 조명.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네. 들어오시는 분들도 앰비언트라는 단어를 오늘 좀 많이 쓰시고 네. 주변에 좀 전파 좀 해주시면 아, 예. 좋겠습니다. 좋죠. 자,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주로 어떤 얘기 주로 해주실 건가요? 전반적으로? 네. 일단 이제 앰비언트에 대한 개념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요. 이게 왜 우리가 기업들이 앰비언트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네. 그리고 이제 해외 기업들, 특히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네. 또 앰비언트를 구현하려면 또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기술들이 들어가는지 네. 그런 뭐 다양한 얘기들 알겠습니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체 그 범위가 광범위해서 네. 1시간 동안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사실은 힘든데요. 네, 힘들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원탑이라고 아, 그랬잖아요. 네네네. 엑기스만 뽑아서.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엑기스만 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소개 좀 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진행할 텐데요. 자, 이쯤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 갑니다. 자, 윤성원님, 이형준님, 정승우님, 김현진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 다음에 뭐 강승우님, 김현진님, 유석현님, 홍완표님, 이용표님, 김종민님, 허중현님, 이승철님, 신영석님, 손정아님 등등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적극적으로 의견과 질문도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진행하면서 질문도 소개해 드리고 또 기방영 소장님의 답변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의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진행 중에 웹이나 라이브 저희가 온라인 설문조사도 오픈됩니다. 꼭 좀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준비되셨죠?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김학용 소장님의 캄테크 또 앰비언트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실까요? 네. 네. 예. 네. 네, 잠깐 한 10분 정도 이내에 뭐 그냥 대표적인 얘기만 네, 먼저 네, 좀 네, 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예, 일단 스마트폰의 종말과 앰비언트라고 졌는데요. 네. 예, 스마트폰이 종말입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이런 키워드는 이제 쓰지만 종말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종말은 오지 않는다. 근데 좀 어그로를 끌어줘야지. 그렇습니까? 주목을 받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뭐 제 소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네. 여러분들은 이제 하루에 스마트폰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사용하는 아이폰에서 제가 측정을 해본 건데요. 작년 여름에 한 일주일 정도 보니까 평균 5시간 사용하는 걸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잠금 화면을 몇 번 열었나 하루 평균 92번 정도 열었다라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저만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평균 하루에 5시간 정도 스마트폰을 쓴다고 합니다. 평균 정도. 예, 네. 그 세계 한 3위 수준이고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네. 97%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평균 5.2시간. 예. 세계 3위 정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5.2시간이라는 게 잠자는 시간을 제하면은 네. 하루에 3분의 1 정도를 야, 스마트폰만 그렇게 얘기하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네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또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음. 멀리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차에서만 2-3시간을 보내시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뭐 이렇게 쓰시다 맞습니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사실 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부터 보고 잠에 잘 때도 핸드폰 보다 주무시는 네. 분들이 많이 그러시죠? 많이 계시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뭐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얘기들 네. 혹은 스마트폰이 없을 때 뭔가 막 불안한 느낌. 네. 스마트폰이 없는 것도 불안하지만 네. 배터리가 1% 남았을 때 아주 이게 막 그렇죠. 마음 졸이죠. 네. 예. 괜히 연락 올 때도 없는데 연락 올 것 같고. 그렇죠. 예. 이제 이런 현상을 노모포비아라고 하거든요. 노모포미아. 예. 네. 노 모바일 그다음 뭐 포비아는 이제 포비아. 어떤 증후군 네, 뭐 네. 그런 개념이겠죠. 노모포비아.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아까 이제 스마트폰의 종말 그러니까요. 얘기가 잠깐 나왔잖아요. 근데 종말이 아닐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제 종말은 아니지만 스마트폰이 뭔가 감소되는 그런 트렌드가 여러 군데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이거는 이제 스마트폰 판매량인데요. 2018년에 전 세계적으로 15억 대를 피크로 해서 계속 연평균 한 3.3%씩 지금 떨어지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네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작년에 뭐 한 몇천만 대 정도 줄어든 걸로 나왔는데 네. 실제로는 작년에 12억 대가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4억 대에서 12억 대로 2억 대가 그냥 꽤 많이 거죠. 떨어졌네요. 예, 11% 정도 네.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뭐 그 11억 대, 10억 대 정도 수준이 될 것 같고 이런 하락 추세는 좀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요 자료입니다. 작년에
예, 11% 감소해서 12억대. 이것도 또 다른 조사기관에서 나온 네. 자료인데 그렇고요. 이 스마트폰이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가장 큰 그러게요. 이유는 아무래도 보급량이 많기 이미 때문이죠. 세츄레이션 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 구입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고요. 이거는 뭐 국내가 97%고 전 세계적으로 또 86%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뭐 안 쓰는 사람들 빼면 거의 다 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네. 같고요. 그리고 그 또 다른 이유는 이제 네. 스마트폰 가격이 비싼 것도 하나의 원인일 것 같습니다. 저 맞아요. 네. 공감합니다. 너무 비싸요. 예, 요즘 뭐 거의 그냥 200만 원을 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전에 100만 원 넘었을 때도 얼마 안 된 비싸다고 것 같은데 했는데. 네. 근데 지금 뭐 200만 원을 훌쩍 넘어가고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이제 뭐 스마트폰 성능도 좀 좋아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늘어났다라는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왠지 좀 오래 쓰자. 네. 뭐 그런 것들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네.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이용 기간이 교체 주기가 2배 네. 정도 늘어났습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네. 2배 정도? 예, 제가 이용이 2012년, 13년 그 정도에는 이제 LG U+에서 이제 재직을 했었는데요. 네. 그때는 교체 주기가 18개월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 1년 반 정도.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1년마다 바꾸시고 어떤 분들은 2년마다 바꾸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예전에는. 네, 맞습니다. 새로운 폰 나올 때마다 네. 바꾸시는 분이 네. 있거나 약정 끝나면 바꾸시는 맞아요. 분들 그랬는데 네. 요즘은 이제 이게 한 36개월에서 40개월 정도로 네. 지금 많이 늘어났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뭐 인공지능 스피커 같은 저런 장치들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 스마트폰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와치 쓰시는 분들 보면은 와치로 문자 확인하시고요. 네. 심지어는 이걸로 통화까지 하십니다. 이제 그런 기능도 예, 있죠. 물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이 필요하지만 필요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스마트폰이 전면에 나서지 못한다는 거죠. 이거는 언젠가는 스마트폰이 좀 형태가 바뀔 수도 있다. 그런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사용량은 좀 증가하지만 예. 실제로 그 디바이스의 어떤 출하량이라든지 이런 트렌드는 네. 점차 감소하고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사용량 부분도 제가 여기에는 자료에는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네. 실제로 사용 시간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시간이 다 동영상 보는 시간입니다. 아. 실제로 스마트폰으로 뭐 웹서핑을 하거나 네. 특정한 앱을 이용하는 시간은 네. 거의 정체가 돼 있다는 거고요. 네네네. 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통계청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네. 매달 온라인 소비, 네. 모바일 소비 하는 그 데이터를 모으고 있거든요. 이제 정리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미 1년, 2년 전부터 그 데이터가 꺾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프라인이 오히려 2년 전이면 코로나가 한창일 때였는데도 그러니까요. 불구하고 오프라인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요. 아. 온라인이나 모바일은 상대적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야, 트렌드가 그렇게 되어 가고 있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은 네.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요. 저는 여전히 강성하고 네. 굉장히 앞으로도 올라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렇지는 않네요. 그랬었는데 딱 보니까 내가 핸드폰을 쓰는 게 대부분 그 동영상 아니면 게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그걸 네. 제외해 보니까 네. 실제 쓰는 것들은 막 더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한번 그러네요. 해보게 된 거죠. 그러네요. 옛날에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전에 웹을 이용해서 네, 인터넷 PC에서 서비스를 주로 사용하는. 그렇죠. 예. 그랬다가 이제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앱을 이용을 했습니다. 뭐 터치 인터페이스를 네, 써서 네, 했는데 네, 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은 어떤 트렌드가 나타날 것인가 네. 그런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앰비언트다. 그게 이제 저는 앰비언트다 이렇게 보는 거죠. 화도 잘 잡으셨는데요? 아 그런가요? 그런데 여기 기업들이 관심이 없지. 예, 뭐 이제 연락이 오겠죠. 그럼요, 예, 그럼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그렇다라고 해서 이 앰비언트가 그러면은 앞에는 컴퓨터, 그 다음에는 스마트폰, 그 다음에는 어떤 기계가 와야지 뭔가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앰비언트는 그런 어떤 수단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패러다임이 될 것 같다. 네. 이제 그런 생각을 네. 해서 이제 그 내용들을 책에다 좀 정리를 해봤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을 좀 더 정리를 해줘 보면은 네. 결국은 이제 스마트폰을 대체하는 기기들은 아까 뭐 다양한 웨어러블도 있고 인공지능 스피커도 있고 네. 또 여기 아래에 뭐 이제 커넥티드 자동차. 자동차도 있고 그러네요. 뭐 스마트폰도 스마트홈.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부분 대체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네. 또 역시 필요할 때는 스마트폰도 같이 쓰일 거고. 그런데 네. 우리가 인터넷을 쓰는 방식이 그동안은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 표시를 했죠. 그렇죠. 화면을 터치하거나 네, 맞아요. 뭔가를 했는데 이제는 이 앰비언트는 네. 그러지 않아도 네. 우리 환경이 네. 얘가 지금 목이 마르구나, 얘가 좀 덥구나, 나를 알고. 예, 그런 걸 알고서 에어컨도 켜주고요. 네. 뭐 이번에 그 CES에서 아마존이 그런 데모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네.
서비스 로봇이 냉장고에 가서 물을 꺼내옵니다. 음흠. 예, 뭐 그런 것들도 이제 가능해지는 시대가 되겠죠. 네. 그걸 저는 이제 앰비언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앰비언트라고 하는 건 어떤 특별한 디바이스, 네, 특별한 어떤 기술 하나를 총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 전반적인 트렌드, 환경 이런 네. 것들 아우르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예, 뭐 주변 환경도 될 수 있고요. 네, 그걸 네, 네. 이용하는 하나의 네. 방법, 네. 뭐 그런 것들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폭이 넓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그 중에서도 그래도 저희가 포커스해야 될 그런 기술들이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음. 뭐 커넥티드 카 같은 경우는 이미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 그렇죠. 뭐 메타버스도 최근 한 2, 3년 정도 열심히 얘기가 됐고요. 메타버스도 그러면 앰비언트의 어떤 기술적 트렌드에서 메타버스도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예, 저는 한 꼭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제 크게 이제 메타버스가 사실은 메타버스 자체가 정의하기가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네. 너무 많은 것들을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이번에 이제 CES에서 본 것 중에 네. 그 CS 갔다 예, 오셨죠? 예, 예. 네. 터치캐스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거기는 어떤 오프라인 길거리에 있는 매장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가상 공간으로 다 만들어 주는 거죠. 마치 헤드셋을 쓴 것처럼 네. 그 안에 들어가면은 여기가 가상 세계인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거기에서 딱 네. 가보면은 가상 인간도 있고 네. 가상의 물건들도 있습니다. 네.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물건을 구매를 하면은 실물이 옆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딱 내려오는 아하. 예, 그런 게 저는 이제 일종의 앰비언트의 참 메타버스의 모습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것도 따지고 보면 앰비언트고.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쪽 약간 우리가 좀 더 친숙할 수 있는 스마트홈 쪽 관점에서 네, 좀, 좋습니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앰비언트 인텔리전스라는 거는 좀 이제 개념을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까 이제 촌장님께서도 앰비언트가 뭐 환경에 주변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틀렸나요? 아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인텔리전스가 있는 거를 앰비언트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겁니다. 앰비언트 인텔리전스. 예, 우리 주변에 있는 지능. 그래서 이제 주변 지능 혹은 주변 지능. 예, 환경 지능 이렇게 번역을 할 때는 그렇게도 네, 하는데.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너무 길어서 그냥 저는 앰비언트라고만 그냥 메타버스처럼 그냥 줄여서 네,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깐 얘기가 됐는데 사람이 원하는 것을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기기들, 지능이 알아서 해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기술이 아니라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 앰비언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람이 기계나 기술의 이용법을 배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저 굉장히 이 포인트에 네. 꽂혔거든요. 네. 예, 솔직히 저도 이제 슬슬 나이가 먹다 보니까 뭔가를 사면은 매뉴얼을 보는 게 싫어져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새로 교체를 해도 그냥 기존에 쓰던 대로만 쓰지 신기능을 안 씁니다. 새로운 기능 해봤자 네네. 안 쓰시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딸한테 배우기도 하고 이제 네네네. 그런 상황인데 이 앰비언트 세상은 반대로 기계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지능이 네. 사용자를 학습을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뭐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게 다 데이터잖아요. 그렇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사용자를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네. 뭘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네.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예를 네. 들면 지금 같은 경우 디지털 네이티브 같은 MZ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새로운 기능이 있을 때마다 굉장히 그게 네. 자연스럽게 익히지만 네네. 뭐 저희나 아니면 저희보다 더 연배이신 분들은 사실 스마트폰 쓰기도 네. 만만치 않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이렇게 강의하러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기차나 터미널에서 이렇게 차를 기다리시는 노인분들을 굉장히 많이 네, 보거든요. 네, 네, 우리는 가기 전에 막 이렇게 핸드폰으로 예매를 해서 네. 타는데 그분들은 현장에서 구매하시고 거의 2시간씩을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기차표 좀 예매해줘, 뭐 서울에서 대구 가는 거 예매해줘, 네. 이런 식으로 말로 할 수 있다라면 네. 굉장히 상황이 좀 달라질 수가 그러게요. 있겠죠. 요즘에 식당 같은 데 보면 대부분 다 이제 키오스크로 변경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태블릿도 뭐, 있고 키오스크도 있고. 저도 키오스크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연세 드신 분들은 어려워하시거든요. 네, 그죠? 사실 이제 그런 거를 제가 뒤에서 하나 동영상을 좋습니다.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앰비언트 환경을 만들어주는 어떤 디자인 철학 그거를 캄테크, 삼성전자가 그걸 얘기하는 캄테크라고 캄테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너무 그냥 구분하면 이렇게 갈라지는 거고 네. 그냥 사실 캄테크나 앰비언트나 똑같다. 네, 그렇게 네, 이해를 네, 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앰비언트의 특징은 사용자가 필요할 때 나타나서 필요한 서비스를 딱 제공하는 건데 평상시에는 안 보입니다. 평상시에는 조용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캄테크가 나오는 거고요. 안 보이니까 인비저블 컴퓨팅이라고 네. 얘기를 하고요. 조용한 거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예. 그리고 그다음에 쫙 나타나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네. 다시 사라집니다. 네. 그래서 디스어피어링 컴퓨팅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어. 그럼 또 이때도 다시 조용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같은 거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실제 사용자는 어떤 기술이 쓰였는지조차 인지할 필요도 없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네. 뭐 5G, 6G 우리가 그걸 왜 알아야 돼요? 그냥 내가 옛날에 그러게요. 하던 대로 1, 2, 3, 4 그러게요. 눌러서 통화만 하면 되는 이게 거지. LTE인지 5G인지 그렇죠. 우리가 알 이유가 뭐가 있어요? 끊기지만 않으면 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아. 개념의 일반화라고 보시면 네,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을 음. 어떻게 보면은 뭐 새로운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미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정확하게 앰비언트는 아니지만 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아침에 출근할 때 현관에 있는 센서 등이 내가 나가려고 하는 걸 어떻게 알고 알아서 불이 켜집니다. 아, 그 정도. 예. 나가면 또 알아서 꺼지고요. 네네네. 회사에 출근했더니 네. 내가 오는 줄 어떻게 알고서 문을 쫙 열어줍니다. 이거 아무나 문 열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나간 문을 닫아줍니다. 아, 좋아요, 예, 좋아요. 이게 사실 네. 가장 기본적인 아, 거고.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이건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네. 아마존에 대시 셰프라고 하는 대시 뭐 자동 주문 선반 그렇게 네. 되는 건데 네. 여기 이제 시커먼 게 있거든요. 네. 얘는 그냥 스마트 체중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지금 여기는 게토레이인데 게토레이를 딱 올려놓고요. 얘 한 병이 500g 예를 네. 들어서 그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아 지금 여기 16병이 있구나. 네. 그걸 딱 알아냅니다. 아하. 그 다음에 제가 하나씩 새겨서 먹잖아요. 3병 남았네. 자동으로 자동으로 주문을 인식해서 예, 예. 어. 주문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 사람이 주문할 필요가 없어지는 예. 이게 이제 앰비언트 서비스라는 네. 겁니다. 좀 더 고도화되어 있는 네네네네. 거네요. 옆에 뭐 A4 용지도 마찬가지고 네네네. 뭐 어디에나 다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 비슷한 사례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쓰는 거 하이패스. 하이패스, 하이패스도 앰비언트라고 볼 수 있네요. 그렇죠. 아, 옛날에는 그렇죠. 카드 해가지고 일일이 다 해야 된다고 결제했는데 하면. 그 과정을 이제 자동화 시켜주는 거고요. 그럼 이미 저희 주변에 앰비언트와 관련된 기술들이 네. 널리 이미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네요. 네, 굉장히 그렇죠? 요소 곳곳에 많이 사용되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네. 그럼 요것도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보는 건데요. 아. 우리 이어폰 네. 처음에 저걸 삽니다. 그렇죠. 그럼 연결을 할 때 옛날에는 네. 설정에 블루투스에 그다음에 저 이어폰 찾아서 연결하게 했는데 요즘은 다 저런 식이잖아요. 그냥 그렇죠. 이어폰 뚜껑만 열면은 네, 맞아요. 예,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는 거. 그다음에 요건 아까 보셨던 제품인데 아마존의 전자레인지입니다. 60달러, 59달러짜리 전자레인지거든요. 네. 근데 음성 명령으로 제어를 합니다. 아, 얘한테 뭐 커피 데워 하면 1분 15초가 되어지고요. 팝콘 튀겨 하면은 1분 35초가 돌아가서 팝콘을 알아서 튀겨줍니다. 설정을 해주는군요. 네. 그런데 뭐 그것도 하나의 앰비언트의 모습인데 그러네요. 마찬가지로 제가 팝콘을 10팩짜리를 사서 8팩을 먹었다. 지가 알아서 주문을 해줍니다. 아, 예. 이야. 뭐 잔량을 따질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제가 보니까 방학이라고 네. 팝콘을 뭐 하루에 하나씩 먹는 거예요. 네. 예전에는 주말에만 먹었는데 네. 예, 그런 어떤 그 이용 패턴까지도 반영해서 자동으로 알겠습니다. 주문을 사용자 입장에서 편리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아마존 입장에서는 야, 돈 버는 방법 제대로 하네. 그렇죠. 그냥 고객을 낙인시켜주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컨셉 자체는 모든 기업들이 사실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네. 그런 부분이 이미 저 서비스는 아마존에서는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 네. 그러니까 저는 저 전자레인지를 네. 이제 직구를 해서 쓰고는 있는데 네. 저 팝콘을 받으려면은 네. 배대지로 보낸 다음에 다시 받아야 되고 너무 이렇게 해서 네. 이제 저 서비스는 쓰지는 않는데 네, 한번 네, 주문되는 네. 과정까지는 경험을 해봤죠.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미 다양한 앰비언트가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고 쓰이고 있다. 네네네. 네. 근데 이제 이런 영역들이 앞으로 더 확대가 될 될 것이다. 것이다. 네. 그 이제 그것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집이거든요. 네. 예, 뭐 물론 자동차도 있고 네, 네, 회사도 네, 있긴 네, 하겠지만 네. 회사는 사실 저만의 공간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집부터 좀 앰비언트 환경이 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아마존 고라는 매장 아시잖아요. 그럼요. 많이 예, 알고 많이 있죠. 얘기가 네네네. 있으니까 네. 그것도 사실 앰비언트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지가 그렇죠. 알아서 결제해주고.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요. 그런 공간들이 하나씩 늘어날 거고 네. 자동차도 앰비언트 공간이 네. 되고. 예. 그러니까 앞으로 기업에서도 어떤 서비스를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들을 창출할 때 네. 이런 부분들 많이 고려해야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죠? 네. 어떻게 그리고- 하면 사용자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에 네, 네. 대한 내용들도 많이 고민을 좀 해야겠네요. 네, 사실 이제 저는 거기서 이제 두 가지를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사용자가 편리하게 쓴다라는 거는 우리 흔히 UI, UX로만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저는 이제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건 네. 기본인 거고요. 네. 그 다음에는 그런 과정에서 저기 아마존처럼 네. 돈 버는 방법, 수익 모델, 비즈니스 모델까지도 네. 바꿀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런 네, 거 좀 가이드 해주시나요? 제 이제 자문비를 주시면 네, 유료로 네. 알겠습니다. 시가로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넥스트 페이지 한번 네. 가볼까요? 네. 이런 이제 앰비언트 인텔리전스, 앰비언트 컴퓨팅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인투이티브, 우리말로 이제 직관적이다. 직관적이라는 게 뭔가를 배우지 않아도 쓸 수 있는 게 인투이티브입니다. 예전에 생각해 보면 맨 처음에 안드로이드 폰 나오고 아이폰이 나왔을 때 애기들한테 두 폰을 딱 주잖아요. 안드로이드는 만져보다가 딱 던져버립니다. 네.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니까. 네. 근데 아이폰은 터치로 이게 다 됐으니까 네. 썼죠. 그런 게 이제 사실 직관적인 네.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뭐 우리로 치면 그냥 말로 하는 거. 네. 예. 뭐 앱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말로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은 프로액티브. 요거는 약간 선제적이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죠. 선제적. 예. 먼저 알아서. 먼저 알아서. 아까 앰비언트가 사용자가 필요한 거를 알아서 제공을 해준다, 먼저 제공해준다라는 그 개념이 이 프로액티브가 되겠고요. 이거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또 중요합니다. 네. 아까 부족한 걸 미리 알아서 그러니까요. 제공해주면은 딴 데로 넘어가지 않겠죠. 네. 예, 예.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퍼스널라이즈드,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겠죠. 개인 맞춤형이니까. 뭐 개인 정보들 많이 모으다 보면은 뭐 이 사람한테는 진라면 매운맛을 보내주고 이 사람한테는 순한 맛을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특징들을 보니까 어떤 개인화 쪽에 조금 더 방점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개인이 네. 필요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네. 거기에 딱 맞는 어떤 서비스를 개인에 맞춰서 제공해 주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으니까. 네네. 말이죠. 시작은 네. 저는 이제 그 개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가족이 3명, 4명이 있는데요. 네, 네. 그거에 대해서도 통계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집은 아빠가 있을 때는 뭐 라면을 한 달에 뭐 몇 개씩 먹는데 네. 가족 있을 때는 어떻게 먹는구나. 어떻게 먹나요? 뭐 이제 그거 예를 이제 들면? 인공지능 같은 이제 아, 물어봐야 네. 되겠죠. 네. 걔네들이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더 고도화가 되어 야,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쩌면 개인이 인지하지 못했던 것들을 네. 이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나보다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런 그렇죠.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오. 네. 그래서 사실은 한편으로는 무섭지만 그러니까 약간 한편으로는 좀 기회가 네.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부분을 좀 잘 조절을 하는 게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흥미롭습니다. 네. 다음 넥스트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네, 저런 이제 앰비언트 인텔리전스는 뭐 처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뭐 현관의 센서 등도 앰비언트라고 네, 말씀을 네, 드렸는데 네, 네.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성격을 좀 띠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단계적으로 앰비언트 시대로 이제 진화를 할 거라고 보고요. 스마트홈에 있어서는 이제 이 두 가지 인공지능 스피커나 아니면은 스마트홈을 써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자동화 루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이제 특정한 시간을 설정해 놓으면 네. 그 시간에 뭐 알람이 울리듯이 불이 켜진다든지 네. 아니면 그 온도가 너무 높으면은 에어컨이 자동으로 켜진다든지 네. 뭐 이런 어떤 조건부로 동작을 시키는 거, 이걸 자동화라고 하는데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앰비언트 서비스가 처음에 만들어지겠죠.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이제 저 주변 지능이 사용자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겁니다. 아, 얘는 뭐 이렇구나, 저는 저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뭔가 서비스 제안을 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저 사람 또래 다른 사람들 그런 전체적인 데이터까지도 다 분석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제안을 하게 됩니다. 아, 요거는 이제 그래요? 대표적인 시나리오인데 아마존의 훈치라고 하는 훈치. 훈치 예감, 우리말로 하면 예감, 그 감자 과자 아니고요. 네. 예감인데 그 설명을 들어보시면 이렇게 딱 와닿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집에서 혹은 사무실에서 아마존 기기들을 많이 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잠잘 때 그 아마존 에코 알렉사한테 네. 알렉사 굿나잇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잡니다. 네. 그러면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아이고
이미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한테 말을 했죠. 좋아요. 그리고 제가 굿나잇이라는 말이 딱 인식이 되면은 네. 이 자동화 루틴에 의해서 네. 정해진 일들을 수행을 합니다. 아,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인 거 네. 잠잘 때 안 쓰는 것들 플러그 끄고 네, 불 끄고 뭐 네. 그런 것들 설정을 네, 해놨겠죠. 네, 네, 네. 근데 저희 가족들이 거실에 네. 저희가 좀 일찍 자는 편이라서 네. 거실등은 제가 건들질 않았습니다. 음. 그랬더니만 얘가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이 더 웨이 하면서 너 거실에 불이 켜져 있어. 그거 내가 대신 꺼줄까? 전 이걸 실제로 들어봤거든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걸 알고 이런 얘기를 하지? 네. 물론 제 그 디바이스 상태 정보 보면 알 수는 있지만 네네네. 그런 걸 제안해 준다는 게. 그렇죠. 제안을 해준다는 네. 게 뭔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네. 요 아마존 훈치라는 그 기능이 있어서 네. 저처럼 자기 전에 뭐 굿나잇이 됐든 잘자가 됐든 뭐라고 자동화 루틴을 돌리고 자는 사람들 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대부분이 거실불을 끄더라. 끄더라. 근데 왜 켜고 있니? 그렇죠. 그러니까 너 끌래? 이렇게 물어본 거였고요. 제안을 해주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테스트를 해보려고 네. 오케이 딱 그랬더니만 네. 거실등 껐어. 네. 여기까지 좋았는데요. 또 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앞으로 네. 네가 굿나잇이라고 할 때 네. 거실등도 같이 꺼줄까? 라고 제안을 해줘요? 예. 아. 그러니까 이제 섬찟한 거죠. 왜냐면은 제 패턴까지도 얘가 네. 생활 패턴까지도 얘가 네. 알아서 이제 조절을 해주는. 야, 편리하긴 한데 약간 무서운데?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네. 뭐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사실 먹힐지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현재도 저런 식의 어떤 제안들을 서비스가 나오고 있다. 되고 있다는 네. 거죠. 예, 예. 그래서 뭐 아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얘는 사실은 인공지능 뭐 빅데이터 분석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좀 고도화된 서비스들까지도 이미 구현은 다 돼 있는데 네. 스마트홈 안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아, 그렇죠. 예. 이유가 뭔가요? 예? 스마트홈이 이제 저런 좋은 네.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렇게 많이 안 쓰이는 예. 이유는 뭘까요? 전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라고 네. 보는데요. 첫 번째 사용자 관점에서는 효용 가치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2층, 3층짜리 집에서 사니까 2층에 있는 사람이 네. 1층에 불을 끄려면 네. 왔다 갔다 하기 귀찮잖아요. 아. 그러니까 거기서 끄는 것만 해도 나름 편리한데 우리는 30평이잖아요. 네. 그냥 소파에서 한 대여섯 걸음 걸어가면 다 끌 수 네. 있거든요. 물론 그것도 귀찮아하시는 분도 그렇죠. 있겠습니다만. 그럴 때는 이제 아빠를 부르면 되죠. 아빠 불 꺼줘. 아, 방법이 많다. 네. 우리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좀 몇만 원 주고 저런 걸 사서 쓰는 게 아, 과연 예, 필요할까? 물론 효용성에서. 재미는, 재미는 있고. 그게 일단 첫 번째 허들인 것 같고. 네. 가격은 어떻습니까? 가격은 요즘은 이제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예를 들어서 떨어졌습니까? 스마트 램프 하나가 싼 거는 10,000원 정도, 예, 좀 좋은 것도 한 2, 3만 원 하는데 네. 그래도 뭐 10,000원, 15,000원이면 전혀 부담 없는 가격이잖아요. 그러게요. 뭐 예. 아주 엄청나게 부담되는 가격은 아닐 것 그렇죠. 같고. 그리고 이제 저런 스피커도 저 이제 뭐 아마존이 할인할 때는 한 22불, 20불. 네, 진짜 싸네요. 예, 그럼 25,000원, 3만 원 수준이니까 그러네요. 뭐 방마다 저는 다 놓고 있거든요. 아, 충분히 네.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이제 또 한 가지 이유는 네. 기업들이 이제 돈 버는 방법을 잘 모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소장님한테 연락을 안 했구나, 기업들이. 물론 이제 연락한 회사가 하나가 삼성전자는 성공한 사례까지도 있긴 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이제 저 디바이스가 그렇게 제공하는 효용 가치가 적다라면 네. 디바이스의 가격을 낮추게 되면 네. 상대적인 가치가 그 디바이스의 효용 가치가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까 스마트 램프가 15,000원이었는데 이거 3,000원만 주고 사. 그러면 그래 이거 불 끄는 그래, 거 이 3,000원이니까 정도면? 뭐 네, 없는 네, 셈 네, 치고 네, 네. 사서 쓰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디바이스 제조사는 돈을 못 버니까 네. 그 가격 깎아준 만큼을 어딘가에서 땡겨와야 되는 그렇죠. 거죠. 어떤 다른 부가가치를 만들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사실은 이제 교차 보조 모델이 들어갑니다. 네. 인터넷 네이버가 어떻게 돈 버나요? 네. 광고. 구글 어떻게 돈 버나요? 광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그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뭔가 고객들하고 이제 접촉하려는 서비스 사업자들을 찾아서 같이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네. 그런 모델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네, 충분히 있다는 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생태계를 만들어서 뭔가 이게 쓸 수 있는 어떤 풀이 넓어져야지 거기서 새로운 비즈니스도 만들어내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를 들면 네. 아까 이제 제가 그 뭐 이런 얘기 기업 얘기 해도 그럼요, 네. 그럼요. 네. 그 삼성전자 대체 네. 예전 책 제목이 냉장고를 공짜로 드립니다. 아, 거든요. 아까 그 댓글 있었는데. 네, 네. 아무튼. 네, 냉장고를 어떻게 네. 공짜로 주냐는 거죠. 네. 공짜로 줄 테니까 네 데이터 다 내놔. 우리 이걸로 돈 벌게. 뭐 어떻게 돈 벌든 전 돈만 벌면 되는 뭐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삼성전자하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삼성전자가 야 이거 냉장고 그래도 한 200-300 이상은 줘야 되는데 그렇지, 이걸 요즘, 공짜로 주는 네. 건 좀 무리다. 사람들이 사라지면 어떡하냐. 네네네. 그랬는데 네. 이제 2년인가 3년 전에 우리 전자레인지 가지고 한번 해보자. 얘는 네. 원가가 냉장고보다 좀 저렴하니까. 싸니까. 네. 네네네. 그래서 이제 딱 하면서 그거를 이제 냉장고를 공짜로 드립니다라고 제목을 줬지만 책 마지막에는 네. 절대로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공짜로 주면 다 양재물도 마시면 하는데 네네네. 대신에 부담 없는 가격에 네. 그 판매를 하고 네. 데이터 이용권을 가져온 다음에 책 제목에 후킹 잘 하시는데요. 네. 네. 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나요? 네.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전자레인지를 59만 원짜리로 5만 원에 팔고 그다음에 음식을 같이 구독시키는 뭐. 거의 사실 이제 그 가격대를 확 낮출 수 있는 그런 제안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짜라는 어떤 그 타이틀이긴 하지만 그렇죠. 개념적으로 그냥 쓴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뭐 가전 그 주방 조리 기구라면은 음식하고 결합할 수. 사실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계속 뭐 시간이 좀 지나가고 있는데 아이디어 싸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기술적인 부분도 계속 발전해야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이거를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서비스를 만들 것인가. 그렇죠. 이런 아이디어 싸움일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아까 비즈니스 모델을 강조했던 거였고요. 그리고 그 비즈니스 모델은 사실 전혀 새로운 게 없습니다. 아까 교차 보조 모델이라는 게 이미 존재했었던 거였고 외국에서도 보면은 A라는 회사하고 서비스 회사 말 그대로 융합 비즈니스가 되는 거거든요. 뭐 구글하고 ADT 캡스 보안 회사 결합을 해서 같이 서비스를 한다든지 뭐 아마존하고 뭐 그 뭐죠 원격 그 치료 그런 회사들하고 같이 한다든지 뭐 여러 이제 시나리오들을 생각. 예전에는 전혀 관계 없었던 도메인의 비즈니스 회사들이 이제는 뭔가 합쳐져서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공간들이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생겨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서로의 장점을 결합시켜서 시너지를 내는 그런 구조죠. 예를 들면 구글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자기네들 요즘 스마트 디바이스를 많이 만듭니다. 와이파이 공유기도 만들고 스피커도 만들고 하는데 많이 만들더라고요. 고객들 중에 그런 걸 사가지고 제대로 설정을 못한 사람들이 20% 정도가 된대요. 이 사람들은 반품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ADT 캡스의 출동 요원들을 시켜서 설치를 해줍니다. 그러면 ADT 캡스는 뭘 얻어내느냐? 그러면서 자기네 보안 상품을 팔기도 하고요. 또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져다 쓰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비용을 절감시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자, 좀 더 가볼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앰비언트 컴퓨팅은 아까 이제 1998년에 일라이 젤카라는 그 교수님이 처음 용어를 썼는데 계속 기술적으로 뭐 그동안 한 20년 동안 좀 기술이 좀 그랬죠. 그다음에 가격적인 이슈도 있고 해서 활성화가 안 되다가 2017년에 그 제가 지금 이제 이름을 까먹었는데 어떤 그 에디터가 그걸 그 이제 그 은퇴하는 마지막 그 칼럼에다가 앰비언트 인텔리전스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쪽 빅테크 쪽에 있던 분들이 딱 읽어보니까 저거 우리가 하고 있던 거잖아. 단지 그 용어만 안 썼을 뿐인 거잖아.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2019년 정도부터 앰비언트 인텔리전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저런 어떤 디바이스라든지 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내놓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웨어러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를 하는 거죠. 스마트워치도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미 스마트홈을 제어하는 인터랙션이 알렉사 음성 인식 그 인공지능이 있죠. 그거에 의해서 되는 게 30%고요. 더 놀라운 거는 아까 음성도 되고 그다음에 자동화 루틴이라는 걸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동화 루틴으로 하는 게 60%. 전체 90%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로 하거나 아니면 한번 설정해 놓으면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켜줄 거지고. 나머지 이제 10%만 장악을 하면은 이건 뭐 완전히 앰비언트 세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사실은 이렇게 막 세상은 바뀌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좀 이제 아직 이렇게 상대적으로 저희가 좀 늦나요? 많이 늦죠. 많이 늦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개별적인 기술은 우리나라가 뭐 거의 비슷하거나 앞질러 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 그걸 응용하고 활용하는 측면, 돈 버는 비즈니스하고 연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도 이런 머리는 잘 돌아갈 텐데 말이죠. 그래도 딱 보면 이제 사실 이제 뭐 CS도 그렇고 이제 외국 특히 미국 애들 보면은 야, 얘네들 기가 막히게 돈 버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좀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더 열심히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이건 좀 이제 재미있는 사례라서 들고 왔는데요. 이거 뭡니까? 그 이번에 이제 CES에서 BMW가 네. 선보였던 iVision D라고 하는 컨셉카입니다. 이야, 무지개색이네요. 이 차 표면이 네. 그 e페이퍼라고 해서 이제 전자잉크 종이, 전자잉크라고요? 예, 전자잉크 그 겉면이? 패널로 돼 있는 거라서요. 네. 얘가 색깔이 네. 계속 바뀝니다. 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안에서 음악을 틀었는데 네. 뭐 막 빠른 노래를 틀면 막 바깥에서 색깔 바뀌는 것도 야, 굉장히 저거 빨라지고. 진짜 눈에 확 들어오겠는데요? 네, 눈에는 확 들어오는데 이제 네. 뭐 사고 한 번 나면은 견적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네네.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게 너무 화려하니까 네네. 사실 요거 동영상도 있는데 그걸 안 가져왔거든요. 그러세요? 예. 네. 근데 그건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너무 많아서 알겠습니다. 예, 찾아보시고요. 근데 이게 뭐 컬러를 바꾸는 게 기술인가요? 뭔가요? 사실은 네. 저는 이거 컬러 바꾸는 기술은 그닥 의미 없다는 그러니까요. 이미 다 있는 뭐, 기술이고요. 네네. 아주,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동영상이 있는데 네. 이게 핵심인데 다들 핵심을 안 보고 껍데기만 본다는 아. 겁니다. 그래서 핵심을 한번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네. 엑기스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네. 요 동영상인데요. 차가 저렇게 사람을 인지를 Is that 합니다. me? 인지를 아. 하고요. Heck 유리창에 yeah. 저 사람의 아바타를 띄워주고 Well, 커뮤니케이션을 great 하는 job. 거죠. 그리고 손동작으로 문을 열고요. 네. 차를 타면은 But, 차에 I was expecting 핸들밖에 a lot 없습니다. more bling bling. Bling? 아, 네. Yeah, displays, buttons, all that stuff. 보면은 아, 지금 보통 뭔가 여기 자동차랑 대화를 하네요? 예, 지금 이제 챗 GPT가 음성하고 결합하면 이게 가능한 거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뭐 조절하는 건 하나 보이는데 네. 이렇게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겁니다. 디스플레이도 아, 필요할 때만 숨겨져 있다가 네네네. 필요할 때만 나타난다. 예. 아, 네네네. It's 앞에 cool. It's like 우리 talking to 보통 my 컨트롤 bestie. 패널 많고 막 Okay, 이렇게 bestie. 그 Let's 칵핏이 sit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 필요할 때 외관도 저렇게 바뀌지만 내장도 그런 식으로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어. 저는 저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아. 왜냐 사용자하고 어떤 인터페이스 하는 부분들. 네, 예, 친구처럼 예, 예. 말로 얘기하고.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이 전까지는 다들 자율주행에만 꽂혀 있었습니다. 아, 네네네. 근데 지금 자율주행은 앞으로 뭐 5년, 10년이 돼도 쉽지 않을 것 같아. 현실적으로. 물론 개별적으로는 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일단은 그때까지는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운전 말고는 다른 데 신경 안 쓰게끔 하자. 아. 그런 컨셉이 사실 녹아 있는 네. 거죠. 말로 다 커뮤니케이션하고 아. 그리고 이제 주위에 신경을 분산시킬 수 있는 거 다 없애버리고 네네. 예를 들어서 뭐 라디오 좀 틀어줘 하면은 이제 딱 라디오 틀어주면서 볼륨 제어하는 것만 딱 뜨는 그러니까요. 거죠. 사실은 운전할 때 위험한 게 핸드폰 만진다거나, 그렇죠. 뭐 내비게이션 뭐 터치한다거나, 네네. 볼륨 올린다거나, 에어컨 네. 올린다거나 등등 이렇게 하면서 그쵸, 그 주의가 순간에, 예, 네. 주의가 뭔가 이렇게 분산되면서 사고가 나거나 그런 거지 네네,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완전히 오디오, 음성으로 네, 소통하고 필요할 때마다 기능을 서비스를 바로 호출하고 네네네, 때에 따라서는 이 상황에 맞춰가지고 얘가 알아서 뭔가 서비스를 해주고 네네네. 졸리는 것 같다라고 하면 뭔가 그렇죠. 그죠? 얘가 눈을 인식을 해서 그렇죠, 그렇죠. 예, 너 지금 졸린 것 같은데 문 좀 네. 열어줄까 하면서 자동으로 문을 열어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네. 그러네요. 네. 자동차가 이제 그런 식으로 서비스가 네. 늘어나겠네요. 그런 기능들이 사실은 네. 최신 차에도 일부씩 들어가고는 아, 있습니다. 전 10년 돼가지고 그런 기능이 없어요. 저도 사실 최근에 차 산 사람들 걸 딱 타보는 네네네. 이유가 뭐 좀 새로운 게 없나. 어떻습니까? 요즘 차들 많나요? 그런 기능들이? 예, 일단 뭐 이제 네. 그런 거 있죠. 길 이탈하는 거는 다 기본이고요. 그러니까요. 예, 뭐 네, 네. 소형차 주차도 웬만한 거는 그냥 알아서 그렇죠. 해주고, 이렇게 네. 줄만 물론 맞춰주면 지가 알아서 들어가는 것도 그러니까요. 나오고. 네. 예, 많이. 그리고 약간 뭐 예를 들면 좌회전 할 것 같으면 거기 맞춰가지고 또 카메라 사이드 그렇죠. 예. 카메라가 카메라가 떠서 딱 활성화되고 네. 뭐 등등등등. 아, 그리고 이게 다 옆에 뭐- 사실은 뭐 그렇죠. 사실 그런 개념이죠. 앰비언트의 개념인 거죠. 네네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저거는 이 자동차는 한 25년 정도의 상용화를 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BMW가요. 얼마 안 남았네? 2년 그러네요? 네. 오. 그리고 저는 이 정도는 지금 웬만한 그 디바이스에는 구현이 돼 있거든요. 네. HUD도 지금 돼 있는 차들 뭐,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그걸 전체로 넓히는 정도니까. 아, 네. 그다음에 화면 그 참 뭐죠? 그 운전석 그 유리창에 네. 뭐가 떴잖아요. 아바타가. 네, 네, 네. 그것도 이제 투명 디스플레이. LG전자가 네. 이번에 또 전시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기술들을 다 모으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개별적인 요소들은 어느 정도 다 완성되어 있고 네네네. 이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해서 네. 이런 자동차의 앰비언트 기술로 통합적으로 하는 거는 한 2, 3년 내에 가능할 것 같다. 그렇죠. 예. 아. 그 집에서 쓰는 인공지능 스피커 같은 경우에도요. 네. 평상시는 그냥 스피커 패브릭만 보이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알렉사나 오케이 구글을 딱 부르면 그때 불이 딱 들어옵니다. 아.
예, 뭐 그런 거 이미 다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근데 이건 어쨌든 간에 2년 후지만 네. 미래의 모습이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의 모습을 네.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현재는 어떠냐? 좀 지저분하지만 제 네. 사무실입니다. 네. 예. 진짜 소장님 사무실이에요? 예, 네. 제 사무실인데 이렇게 더러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뭘 보여주시려고 네. 하시는 거죠? 지금 이거는 네. 이제 제 사무실을 찍고 있는 CCTV가 촬영을 한 건데요. 아. 이 CCTV는 사무실의 움직임이 감지가 되면은 네. 자동으로 촬영을 합니다. 블랙박스처럼.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영상을 얻은 거고요. 네. 어떻게 얻었냐? 네. 제가 사무실 근처에 가면은 네. 제 사무실이 저를 인지를 합니다. 얘 사무실에 오는구나. 아, 근처에 도달했다라는 것을 네, 인지한다고요? 네. 뭘로 인지? 핸드폰으로 인지. 핸드폰으로? 네네네. 핸드폰으로 인지를 해서 얘 지금 왔구나, 오는구나 하면서 이제 제가 사무실 가면은 주로 쓰는 게 이제 보조 모니터, 네. 프린터, 그다음에 네. 양쪽에 여기 조명을 2개를 쓰거든요. 네네네. 얘네들의 불을 자동으로 켜주는 거죠. 그래서 도착하기 전에. 네, 지금 볼까요? 예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제 아, 근처에 왔는데 얘가 이제 이렇게 켜주는 건가요? 제가 하나씩 지금 이제 전원이 들어오는 거죠. 프린터 이야, 켜지는 소리도 들리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네. 제가 집에 가잖아요. 네네네. 알아서 네. 하나씩 꺼집니다. 아. 물론 갈 때 뭐 알렉사 굿나잇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도 네. 제가 설정해 놓은 대로 꺼지는 거고요. 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까지는 제가 일일이 다 설정을 해 놓은 거를 자동으로 실행시켜 주는 네. 그런 초기 단계이지만 네. 이게 이제 좀 더 진화되면 그런 게 없어지죠. 알아서. 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 어떤 경우는 제가 에어컨은 대상에 포함을 안 시켰거든요. 근데 에어컨을 켜고 있다가 그냥 외출을 해버렸어요. 그럼 나머지는 다 꺼지는데 네. 에어컨은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럴까요? 예. 네. 근데 이제 좀 더 앰비언트가 되면은 인공지능이 얘 외출한 것 같은데 하면서 에어컨도 알아서 꺼주겠죠. 예. 겨울에는 들어올 것 같으니까 미리 히터도 좀 켜주고. 네. 자동차는 또 그렇게 멀리서 시동 그렇죠.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런 사무실이라든지 집 환경도 그렇게 될 가능해지는 것이다. 거죠. 예. 충분히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뭐 네. 제가 집에서 사무실까지 차로 가는데 네. 아침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네. 차 시동을 거는 순간에 얘 사무실로 올 것 같다. 아.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생각해 보면 사실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고 네. 이렇게 사무실이나 집에 갔는데 불 꺼져 있고 네. 차갑게 식어 있고 뭐 네네, 이러면 그렇죠. 사실 좀 싫죠. 싫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리 이제 자기가 오는 거 알고 네. 따뜻하게 보일러도 켜놓고 불도 좀 켜놓고 그렇죠. 음악도 좀 켜놓고 이러면 네네네. 훨씬 더 포근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네. 사실 구글이 괜찮을 것 같은데? 구글이 고민하는 게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딱 제가 우리 상황에서 말씀드리면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을 합니다. 네. 이제 그때 불을 켜주는 거죠. 아, 그런 인텔리전스 아파트도 있죠. 네네. 아. 현관 불을 켜주고요. 네. 제가 이제 문을 따고 현관에 딱 들어가잖아요. 네네네. 그럼 보통 뭐 어디다 짐 놓고 그다음에 이제 거실로 가잖아요. 자 거실로 이동하는 사이에 제가 만약에 평상시에 TV를 킨다, 그럼 알아서 그때 TV 켜주고 아. 거실 조명 켜주고 네. 뭐 그런 서비스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 1억 더 올리고 아파트가? 그렇진 않죠. 이쪽 스마트홈 비즈니스가 사실 저런 세트를 다 구현하는데 얼마가 안 들어갑니다. 아, 네. 네. 얼마가 안 들어가는데 네. 그거를 개인들이 일일이 사서 쓰려면 이거 왜 몇만 원이나 그러니까요. 하지?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스마트홈 할 때 그런 옵션을 그냥 다 집어넣는 게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건축업계에서도 저게 뭔가 새로운 부가가치, 뭐 제가 1억 이건 뭐 농담일 수도 네. 있겠습니다만 충분히 그 밸류를 올릴 수 있는 네네.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뭐 네. 요즘 나오는 네. 그 신축 아파트는 네. 다 저렇게 다 돼 스마트홈 있나요? 기능이 거의 다 들어가 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 아파트 살아봤어야지. 네. 빨리 첨단 문명의 이 길을. 네네. 그런 아파트 못 살면 직접 구성하면 가능하다. 네, 그렇죠. 사실은 저는 이제 건설사가 해주는 것보다는 건설사는 자기들 생각대로 해주는데 그렇죠. 사용자는 다 제각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사용자들이 애프터마켓 성격으로 네. 다 일일이 하는 게 더 맞다라고 봅니다. 약간 이거 다른 얘기긴 한데 실제로 그렇게 개인이 구성하려고 하면 좀 복잡한가요? 아직은 복잡한데요. 네. 이제 최근에 메타라고 하는 표준이 네. 새로 나왔습니다. 메타. 아직까지 좀 개선이 네. 필요한데 네. 얘가 지금 어려운 이유는 네. LG전자하고 삼성전자 제품이 있습니다. 네. 근데 얘를 하나에다 연결해서 쓰는 게 불가능합니다. 뭔가 이렇게 그 표준화가 아직 안 돼 있나 보네요. 그렇죠. 네. LG는 LG 거, 삼성은 삼성 거로 제어를 해야 됐는데 그렇죠. 이 메터가 되면은 네. 이거를 그냥 LG 앱이든 삼성 앱이든 네. 내가 좋아하는 앱에서 두 가지를 다 뭐 여러 가지를 다 제어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메터라고 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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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고 요거는 이제 음. 그 음성이
음성하고 이제 챗 GPT 요즘 워낙 이렇게 유행하는 네. 그거하고 이제 결합이 되게 되면 아, 저게 올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인공지능 스피커한테도 네. 뭔가 명령을 내릴 때 음. 뭐 누구야 불 꺼 한 다음에 누구야 에어컨 켜 누구야 뭐쯤에 하나씩 하나씩 시켜야 되는데 네. 얘 같은 경우 지금 영상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야, 지금 질문 엄청 올라오는데 지금 질문을 제가 읽을 시간이 없네요. 네, 네. 죄송합니다. 끝나고 Q&A 시간 따로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영상이 네. 제 안 되나요? 제 영상을 지금 아마 잘 설명만 좀 준비를 해주시죠. 네. 네. 제한테 이제 한꺼번에 얘기를 합니다. 블라인드 올리고 조명 끄고 뭐쯤 하고 뭐쯤 해. 그럼 얘가 한꺼번에 그걸 딱딱딱딱 다 해줍니다. 사람의 말을 다 알아듣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직은 그 과정까지는 안 됐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뭐 비디오 편집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좀 어두운 것 같아. 그럼 어두운 것 같아라는 말의 뉘앙스를 이해를 하는 거죠. 네. 불을 켜주는 거죠. 아, 불을 켜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 네. 야, 좀 어두운데 네. 하면 지가 알아서 불 켜주고. 네, 근데 그 불 킬 때도 이거 거실 불을 켜야 될지 어디 불을 켜야 될지를 이제 네. 알아서 해주는 거죠. 야, 진짜 비서 같은데요? 네, 저 단계가 되면은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음성을 인식을 하고 실제로 인공지능은 챗GPT 같은 서비스하고 연계가 돼서 연계가 되는 거죠. 네.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서비스는 음성 인식하는 서비스가 따로 있는 거고. 네네네. 그 다음에 실제로 그거를 인공지능 백단에서 돌아가는 네. 이런 거대 언어 모델 관련된 서비스는 따로 있는 거고. 네, 그렇죠. 그거를 통합한 서비스를 실제 이제 지금- 사용자들이 이제 사용하게 될 수도 있다. 예, 이제 그거 첫 번째 이제 네. 사례가 이제 얘가 되는 거겠고요. 네, 네, 이런 네. 거를 사실 아마존, 구글은 이미 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근데 이제 그렇죠. 지금 사실 챗 GPT도 말이 많잖아요. 네. 뭐 이게 막 이상한 소리도 많이 한다 막. 그런데 이제 그 아마존이나 구글이 그런 걸 냈다가는 이거 완전히 난리 나거든요. 예, 이번에 구글 그 시연할 때도 문제 생긴 것처럼. 맞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실은 이제 천천히 나가는 거일 뿐인 거지. 뭔가 제한을 좀 많이 걸고.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더 가능성이 있는 게 이 챗GPT 같은 경우 약간 보편적인 제너럴한 네.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애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스마트 홈이라든지 네. 특정한 분야로만 제한을 하게 되면 네, 네, 성능은 더 훨씬 그러겠네요. 예, 예. 모든 것들에 대해 다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집안의 환경에 대해서만 트레이닝해서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답할 수 있게끔 네네네.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인터페이스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죠. 저는 네. 사실은 인터페이스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스마트 띵스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허브 장치, 디바이스를 연결한 네. 허브 장치를 만들어 지금 보급을 하는데 그거는 삼성 걸 써도 되고요. 다른 회사 걸 써도 되거든요. 근데 어디 걸 쓰든 상관없는데 하이 빅스비를 부르느냐, 알렉사를 부르느냐, 네. 시리를 부르느냐 네. 이거에 의해서 이제 서비스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군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사실 디지털 네이티브는 터치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고 하면 네. 사실 더 네이티브한 인터페이스는 사실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예, 네. 예. 말로 뭐든지 다 하면 사실 뭐 제네레이션의 어떤 차이도 없고 그렇죠. 누구나 다 그냥 말로 설명한다. 예. 라고 하면 그것만큼 확실한 인터페이스가 그렇죠. 어디겠어요, 그죠? 사실 저 가능성을 본 게 네. 전 2015년에 네. 그 아마존 에코를 처음 쓰기 시작했는데 네. 그- 아, 예. 얼리죠. 네. 그걸 쓰다 보니까 네. 이거 딸내미한테 네. 영어 교육 시킨다라고 하는데 아. 하나 사줘보자 했더니만 얘가 그냥 수줍지만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딸이 그 인공지능 스피커라고 예, 얘기한다고요? 에코하고, 네. 예. 네, 에코하고. 예. 그런데 이제 영어로 써야 되니까 이제 안 쓰게 되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카카오 미니가 나오니까 아. 예를 들어서 아침에 학교 갈 때 뭐 헤이 카카오 오늘 날씨 어때? 뭐 그런 걸 물어보면은 그게 네. 이제 일상이 돼 버리는 네.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80살이신데요. 스마트폰에서 뭐 유튜브 보는 법, 뭐 카톡 하는 법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드려도 그 다음날 끝입니다. 맞아요. 예. 힘들죠. 예, 그런데 그 SK의 그 인공지능 스피커를 하나 사드리고 네. 아리아 한 다음에 아무 얘기나 하시라고. 네. 그건 잘 쓰고 계세요. 저희 장모님이 또 사드려야겠는데요. 네. 요즘 뭐 보일러 한 대, 그거 대신에 스피커 한 대 놔드리는 게. 야, 이거 네. 그런 세상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아까 구글이 그 아까 뉘앙스까지 이해하는 그런 이제 그 대용량 언어 모델을 네. 개발을 해서 로봇하고 연결한 그런 구글이요? 케이스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바드 말고요? 바드 말고요. 아. 예. 얘는 세이칸이라고 하는 여기 이제 세이칸이라고 돼 있는데 네네네. 얘는 이제 아까 뭐 나 물 엎질렀어 하면은 얘가 그 뉘앙스를 이해해서. 물 엎질렀으니까 부엌 가서 행주 가져다가 닦아줘야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네. 저런 그 이제 앰비언트가 제가 시작은 집에서 시작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아마존고 다 아시는 아마존고는 네, 이미 네, 앰비언트 네, 공간이고요. 네. 까르푸도 이거 하고 있고 우리나라 이마트도 하고 있고 네. 하나씩 이렇게 가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앰비언트 세상이 되려면 결국은 이제 사용자 데이터가 중요해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아마존이 작년 8월달에 아이로봇이라고 하는 룸바라고 하는 청소기를 판매하는 아이로봇을 인수를 아예 인수를 했다고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뭐 약간 법적인 절차가 좀 남아 있나 보더라고요. 네네네. 예, 대기업이 인수하는 굳이 인수를? 네. 예, 그러니까 이걸 왜 뭐 저 로봇 청소기 회사를 인수하지?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 요즘 나오는 로봇 청소기에는요, 네. 라이다 있죠. 자율주행에 네네네네. 사용하는 라이다라든지 네네. 레이다, 그다음에 네. 또 카메라가 들어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요 앞에 보면 강아지 똥이 있는데 강아지 똥을 발견하면 이렇게 피해서 가거든요. 옛날에는 이거 뭉개버렸습니다. 개판을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삼성 AS 쪽에서 네. 그런 클레임이 굉장히 많대요. 아, 강아지 똥 때문에. 예, 예. 왜냐면 강아지가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 청소는 사람 없을 때 돌리니까 네. 그때 이제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 저런 걸 했는데 네. 아마존은 그걸 다른 쪽으로 본 겁니다. 뭘요? 강아지 똥도 봐야 되겠지만 네. 이 집을 돌아다니면서 이 집에 식구가 몇 명인지 야. 남자 여자 연령대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거실을 돌아다니다가 TV가 몇 년형 TV인지 야. 부엌에서는 가전제품이 몇 년형인지 그걸 딱 보면은 예를 들어서 딱 보니까 아까 냉장고가 10년 됐다고 했나요? 냉장고 바꿀 때 됐는데요. 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런 거를 얘기해 주겠다. 아마존에 딱 들어갔을 네. 때 냉장고 광고가 뜨는 겁니다. 제가 놀랐던 게 네. 아까 전자레인지를 야, 보여드렸잖아요. 아마존은 돈 버는 방법을 제대로 하는데. 네. 네. 아까 전자레인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처음에 그걸 사한 다음에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알렉사 커피 한 잔 데요. 네. 또 알렉사 커피 한 잔 데요. 이걸 많이 썼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마존 사이트에 딱 들어왔더니만 네. 커피 광고로 도배가 돼 있는 거예요. 벌써 아마존은 그걸 쓰고 있다는 그걸 알고. 거죠. 네. 야, 사실은 저희가 인터넷 서핑 같은 거 하게 되면 네. 뭔가 쇼핑하면 그 아이템이 뭐 어떤 웹브라우저 막 뜨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제 다 광고 쿠키로 관련 다 남아가지고. 쿠키로 남아가지고 이제는 집안에 있는 환경들도 저런 식으로 네네. 열릴 가능성도 있겠다. 네네. 네. 이제 뭐 사실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런 거에 그러니까 그런 이슈도 있겠는데요, 네, 혹시? 차이도 있고 그렇긴 네. 하지만 네. 이제 얘네들은 네. 뭐 우리 그런 거 아마 보셨을 겁니다. 네. 뭐 이렇게 이 박스에 있는 실링 테이프를 끊는 순간에 너는 이거를 사용하는 거에 동의를 한 것이다. 그런 것처럼 이걸 뜯는 순간에 너는 개인정보를 공유하는데 동의를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좀 하는 걸로 네.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야,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야. 결국은 네. 이제 마케팅 방식이 이제 앞으로는 바뀌게 될 거라는 그렇죠. 거죠. 어떻게 되느냐? 기존에는 막 뿌립니다. 네. 아니면 맞춤형으로 뿌립니다. 네, 네, 네. 근데 이제는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가 있는데요. 네. 얘한테 주말에 네. 저는 아는 형님을 즐겨 보거든요. 네. 그거 하기 전에 한 30분 네. 정도 전에 야 뭐 BBQ 치킨하고 뭐 맥주 좀 시켜, 치맥 시켜. 그럼 얘가 딱 제가 주문하는 데서 주문을 해주겠죠. 네. 그랬는데 이번 주 제가 깜빡한 거예요. 뭘 깜빡해요? 주문하는 걸요. 주문하는 네. 그랬더니만 얘가 오늘은 이번 주는 치맥 안 하세요? 딱 물어본다는 물어보는 거죠. 거예요, 네. 제가? 네. 네. 그러면 시켜. 그러면 이제 그때 요번에 교촌에서 새로운 치킨이 나왔는데 그걸 시키시면 20% 할인을 해준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 그걸로 해. 야, 그 시키겠는데? 네. 시키겠는데? 그렇죠. 그걸로 야. 해. 그러면 이제 얘가 시켜주겠죠. 네. 그럼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또 제가 주문하겠죠. 네. 치맥 좀 주문해. 네. 그럼 얘가 하는 소리가 네. 지난번에 시킨 대로 주문할까요? 그럼 이제 저는 BBQ에서 교촌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런 식으로 야. 비즈니스 하는 방식들이 완전히 달라질 야, 이거 수 약간 있다는 무섭다. 네. 충분히 가능하겠다. 네, 충분히 가능한 네, 거죠. 네. 네. 그리고 현재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가능은 한데 여러 가지 이제 네네네. 한계가 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얘가 또 중요하게 보는 게 네. 지금 뭐 최근에는 SKT가 BBQ하고 이제 도미노를 다 드랍시킨다라고 하던데 네. 그 스피커를 통해서 치킨이나 피자를 주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치킨 회사, 피자 회사는 저 회사한테 네. 중개를 해줬으니까 수수료를 내야 되겠죠. 그러겠죠. 그것만 잘 챙겨도 사실은 네.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돈 벌거리는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저런 스피커는 거의 공짜에 다름없게 예, 주는 게 풀어주겠다. 낫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거는 네. 디바이스를 많이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 디바이스를 네. 많이 이용하는 네, 사람을 네, 네.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거라서 예, 뿌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음. 고객 데이터를 막 주게 되면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네네. 예, 얘는 걔가 아니구나. 이제 이 앰비언트가 되게 되면은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인터넷 시대, 이제 스마트 시대, 디지털 디바이드, 스마트 디바이드 같은 문제가 좀 네. 있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예,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거. 세대 간의 어떤 네.
디지털 사용의 어떤 격차 예. 이런 걸 해소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아까 촌장님께서도 거죠? 이거 뭐 키오스크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뭐 잘 이용을 못 하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네, 좀 어렵거든요, 실제. 예, 이것도 아마 여기 네. 동영상이 들어가 네네. 있네요. 이건 이제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건데요. 네. 카드를 넣어달라니까 그냥 저기에 넣는 거예요. 아. 근데 저는 저런 할아버지를 봤거든요. 네. 예, 보통 카드 넣는 장치는 아래쪽에 있는데 네. 별거 아닌 것들도 아, 이렇게 그럼요. 어르신들은 잘 그럼요. 모르실 그럼요. 수 있는데 그럼요. 저런 문제들을 좀 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아, 그럴 수 있겠다. 라는 네.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못했던 이제 거의 이제 부분이 마지막 슬라이드시죠? 네네. 네네.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런 앰비언트 서비스를 잘 이용하려면 결국 음. 개인정보를 공유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아까 뭐 말씀 나눴던 것처럼 굉장히 찜찜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들이 좀 합의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거잖아요. 네 정보 제공 안 하면 우리 서비스 못 써. 아, 그래서 억지로 그냥 동의하면은 막 그렇죠. 스팸 날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식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내 정보를 고객 정보 활용 동의를 해주면은 네. 그에 맞는 충분한 대가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이 200만 원짜리 냉장고를 뭐 30만 원에 준다든지 아. 뭐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거나 만질 수 있는 서비스 혜택을 주겠다. 그렇죠. 아. 예, 그런 혜택을 줘야지만이 고객들이 동의를 한다는 거고요. 고객 정보 동의를 해주시면 냉장고를 절반 가격에 드리겠습니다. 네. 하겠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고객 조사를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다양하게 고객 조사를 해봤는데 네네. 아주 이제 그 질문 사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네. 최소 50에서 많게는 95%가 적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은 난 내 고객 정보 다 주겠다. 아, 네. 네. 근데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아무것도 안 주니까 안 하는 거죠. 아, 네네네.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네. 지금까지는 그런 고객 정보가 다 서비스 사업자 네. 클라우드 서버에서 다 저장되고 처리되고 뭔가가 됐는데 야 그러지 말고 니네들 꺼려 하니까 앞으로는 집에 지금의 와이파이 공유기밖에 없는데요. 여기 얘가 이제 하나의 서버가 됩니다. 로컬 네, 서버가 네. 돼서 여기다 네 데이터 다 저장해 놓게.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인공지능이 처리한 결과 데이터만 가져갈게. 아. 그럼 이건 너 데이터를 하나도 안 가져가는 거거든. 아. 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접근법을 좀 바꾸는. 가능하겠다. 네. 그죠? 네. 네네네. 그래서 사실 아까 매터라는 표준을 말씀을 드렸는데 매터는 이렇게 로컬 컨트롤러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그거하고 아다리가 맞는다. 이렇게 네네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다리 좋습니다. 좋은 네, 표현입니다. 좋은 용어죠. 네, 이상으로 이제 제가 준비한. 알겠습니다. 야, 이거 생각보다 재밌는데요? 앰비언트? 네. 앰비언트 뜨겠는데? 떠야 되는데 안 뜹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흥미롭게 잘 따라오셨죠? 네. 원래는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의견과 질문들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네. 했는데, 워낙 소장님께서 재밌게 잘 하셔가지고, 네. 이건 끝까지 한번 들어보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쭉 달려왔습니다. 의견도 많이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질문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실제 이렇게 올려주신 질문 네. 위주로, 네, 이렇게 그러시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한번 뭐 골라주시죠, 제가. 네. 네네네. 소장님도 한번 보시고요. 예, 뭐 아까 IoT 엣지라는 거 마지막에 엣지 컴퓨팅. 네, 같은- 오승현님, 소장님, 촌장님 지금까지 들은 세미나 제일 재밌다고. 와, 원탑이라고. 와, 감사합니다. 야, 오승현님. 저분한테 책 선물. 그럼 네, 일단 나중에 보시고. 그래 보시고. 네. 자, 윤성원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 정보를 제공하면 제품 가격을 할인해 준다고 하면 지금 정부가 하는 마이데이터는 크게 활성화가 안 될 것 같은데 네. 앰비언트 시대의 마이데이터 산업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사실은 네. 그 마이데이터 산업이 더 활성화될 수가 있다라고 보고요. 네. 그 마이데이터 산업에서 그 비즈니스에서 지금은 사실은 막 이렇게 정보만 가져가려고 하는 입장인데 그거에 대한 좀 피드백 리워드만 고객들한테 주려고만 한다라면은 저는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별개가 아니다. 네. 이형주님, 자, IoT 엣지인가요? 방금 얘기했던 네. 엣지 쪽에 뭔가 데이터를 저장한다라는 게 IoT 엣지라고 하는 네네네네. 맞다고 얘기하시고요. 자, 이민수님, 대기 상황에서 필요할 때 나타나는 캄테크 효율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 그러니까 캄테크 지금 얘기했는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허들.
네. 네. 그 전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이제 들어봤을 때는 다 잘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기술들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주변에 있는 지능이 저에 대해서 잘 알아서 얘가 뭐가 필요하고 언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그걸 정확하게 알아내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 첫 번째 데이터인데요. 데이터가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다양한 데이터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그 다양한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뭐 잠깐 얘기 드린 것처럼 스마트홈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의 서비스가 되기가 우리는 좀 힘든 거고요. 알겠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미 아마존에 그 알렉사 연결돼 있는 애가 3억 대가 넘거든요, 디바이스가. 네. 그리고 아까 뭐 자동으로 쓰는 게 지금 90%라고 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계속 데이터가 생기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아까 그 훈치 같은 서비스가 나오는 거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사실 그 플랫폼 운영자, 네. 그러니까 소위 빅 플레이어들이 네. 거의 앞으로도 그러면 네. 계속해서 그들이 비즈니스를 거의 장악해가는 그런 형태가 될 문제점도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사실은 이제 그 빅테크 기업이 네. 이렇게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좀 크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메타가 되면서 좀 상황이 좀 달라진 게 이제는 사용자들을 초반에 얼마나 많이 끌어들이느냐가 중요해지거든요. 근데 그 사용자들을 어떻게 끌어들이느냐가 문제인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무주공산인 거잖아요. 네네네네. 뭐 스마트홈 사업자들 많이 있지만 네네네. 예를 들면은 이마트, 쿠팡 같은 회사가 네. 모든 집에다가 다 인공지능 스피커를 나눠주는 겁니다. 이마트가? 예, 네. 이마트나 뭐 쿠팡 같은 회사가 좋아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앱에서 주문하지 말고 말로 주문하라는 걸 유도를 시키는 거죠. 네. 물론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네. 하나하나 네. 단계적으로 하다 보면은 네. 이제는 그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 말로 주문하다가 그냥 걔한테 야 불 켜 하면 불 켜지는 거고. 소장님이 보실 때는 여러 그 플레이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예를 들어 가전업체도 있을 것 같고 네. 통신사업자도 있을 것 같고 네. 쿠팡이라든지 이런 이제 쇼핑몰 네. 플레이어도 있을 것 같고 이런 앰비언트 환경에서는 어떤 플레이어가 그래도 조금 더 치고 나갈까 좀 예상을 하신다면? 예, 일단 가장 가능성이 있는 데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존의 이제 포털 비즈니스 IT 회사들. 네, 그 회사들이 온라인 서비스의 컨셉, 플랫폼의 구조, 뭐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들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가능성이 전 제일 크다라고 생각하고. 디바이스는 아직 없는데. 디바이스는 이제 그냥 아무나 만들어서 메타 표준만 따르면 네. 갖다 붙이면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네. 플랫폼만 있으면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잘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쪽 얘네들이 아니라 이 분들이 네, 위해서 그래서 연락이 오겠죠. 예. 하여튼 이 두 회사가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마트, 뭐 쿠팡, 뭐 홈플러스, 롯데마트 네. 이런 네. 이제 아마존 같은 리테일 기업들, 네. 리테일 기업들이 좀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삼성 어떻게 해야지? 삼성 해야 되는데 삼성 네, 네. 잘 내야 되는데. 이래야지 이제 또 삼성이 궁금해서 또 알겠습니다. 네. 또 자 유석현님 저희 부모님 햄버거 드시러 갔다가 그냥 나오셨다고. 그렇죠, 예. 많죠. 맞습니다. 네. 앰비언트 환경이 이런 세대 간의 디바이드를 확실히 줄일 수 있다. 예,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일단 현재 그런 분들 어르신 분들께 뭔가 인공지능 스피커 선물하는 건 유용한가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댁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시는데요. 맞아요. 라디오만 듣거나 음악만 네. 듣게 해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우리 그 스피커폰 있잖아요. 네. 엄마한테 전화해. 그럼 걔하고 스피커가 연결이 됩니다. 전화처럼. 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김현진님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앰비언트 시대가 도래하더라도 아직 여전히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편해 보이지만 편하지 않다든지 여전히 사용자 명령을 외워야 하고 편안한 대화를 나눌 수 없으며 등등등등 자사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한계를 앞으로 어떻게 좀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사실 네. 뭐 저 앰비언트가 이제 금방 오는 건 아닐 거고요. 계속 발전을 해나갈 텐데 네. 저 이제 사용자 말을 인식하는 것들은 아까 이제 그 대규모 언어 모델 그런 이제 인공지능 기술들을 통해서 전 상당 부분 지금 이제 극복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은 좀 해결이 될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양세영님 질문. 현재 스마트폰처럼 기기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8G라든지 이식칩 뭐 등등 언제 어디서나 디스플레이와 네트워크 연결된 곳에 바로 접속해서 사용하는 시대가 올까요? 네,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네. 대신에 이제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의 모양이 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폴드 말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조건 스마트폰엔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데 디스플레이 있죠. 네. 굳이 이제는 디스플레이가 없어도 될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말로 하니까? 예, 말로 하니까. 그럼 말로 해서 알아듣는 건 좋은데 뭔가 정보를 뿌려줘야 되잖아. 그렇죠. 예, 그때는 별도의 휴대용 디스플레이를 쓴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워치를 쓴다거나 글래스를 네. 쓴다거나 글래스. 이런 것들로 이제 슬슬 대체가 나갈 수가 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지금 생각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어떤 이런 정형화된 형태가 네. 뭐 폴더 뭐 이런 게 아니라 예. 완전히 다른 형태로 진화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근데 이제 옛날에 사실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저도 네. LG 플러스에서 네. LTE 라우터라는 걸 팔았습니다. 네네네. 와이브로 에그라는 거 아시죠? 네네 알죠. 예. 그런 걸 네. 팔았었는데 아. 이제 그런 시대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옛날에 영화 허라는 영화를 보면은요. 허. 예, 거기 그 남자 주인공이 여기 네. 포켓에다가 뭐 성냥갑 같은 걸 넣어 갖고 다니거든요. 여기에는 카메라 하나밖에 안 달려 있습니다. 왜? 얘한테 세상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스마트폰이 어떤 뭐 종말 네. 그런 의미에서는 네. 종말이 될 예, 가능성도 있다. 지금의 모습은 아닐 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몇 년 후 예상하십니까? 저는 네. 한 5년에서 10년 사이. 아, 네. 너무 넓은데요? 예? 5년에서 아, 10년이 너무 7년 6개월. 알겠습니다. 네. 자, 문태진님, 애완동물 케어하는 획기적인 로봇 서비스 나오면 대박이겠다. 뭐 아. 현재도 아마 이런 게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예, 어떻습니까? 뭐 저 애완동물 키우는 로봇은 좀 아직 좀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 피더라든지 그러니까 피더한테 먹이 주는 거 거기에서 예를 들어 공을 쏴주면서 같이 노는 뭐 그런 이제 피더는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양재영님 질문. 앰비언트 컴퓨팅 기술을 적용하면 사람이 기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사람을 배우고 알아서 서비스한다고 합니다. 뭐 이러면 사생활 침해 우려 얘기하셨는데 네. 뭐 아까 이런 엣지 컴퓨팅에서 어떤 데이터를 뭐 개인 정보를 저장하고 또 네. 이외에도 뭐 다른 예를 들면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기술들도 뭐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기술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뭐 충분히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IoT하고 블록체인을 결합시켜서 뭐 하는 부분들도 나오고 했는데 이제 저는 사실은 그런 부분은 좀 막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사용자가 아, 나는 이런 서비스 안 이용해도 되니까 나는 무조건 내 정보 보호해줘. 내 정보 쓰지 마. 대신에 나는 제 돈 내고 다 살게.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가게끔 해주고요. 네. 아, 나는 좋아 다 가져가 대신에 싸게 줘.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주고 좀 선택권을 넓혀주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하튼간에 그런 혜택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다 가져. 네. 이제 이런 세상이 올 거란 말씀이신 거죠? 사실은 뭐 지금 뭐 알게 모르게 다 알게 모르게. 근데 이제 문제 포인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게 네. 모르게 다 가져가는데 그만큼 나는 네. 그만큼의 혜택을 못 못 받고 받- 있는 게 그렇죠. 사실 더 큰 문제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좋아, 쓰는 거 오케이인데 그만큼 나한테 뭘 줘? 네. 돈으로 주든지 뭐 그렇죠. 다른 걸 주든지 꼭 줘야 돼. 네, 근데 저는 그게 음. 첫 번째 사업자한테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물론 고객한테 리워드를 주면 그만큼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만큼 비용은 발생하겠지만 처음에 고객들을 끌어모으면은요 그걸로 게임은 이제 끝난다라는 거죠. 네. 그다음 후발 사업자들은 더 큰 혜택을 줘야지만이 고객들을 끌어올 수가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야, 선빵을 날리는 게 중요하다. 네, 왜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뭔가를 썼는데 내 데이터가 이쪽 서비스에 다 묶여 있어요. 네. 만약에 또 다른 서비스로 가려면은 리셋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야, 이 락인 효과가 더 클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네네네. 지금 더 통신 사업자 한번 걸리면 네. 가족 이렇게 묶으면 네. 사실 떠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래서 사실은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중간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아, 네, 네, 네. 네 데이터는 다 마이데이터에다 하고 넣어놓고 우리가 네. 뭐 이마트한테도 주고 쿠팡한테도 네, 주고 네. 예. 어디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래 네.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거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리저너블하다 이런 네, 생각도 네,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주창원의 유익한 강의인 것 같다고 얘기하시고요. 그다음에 자, 윤성원이 LMM 기술이 앰비언트 기술에 적용하려면 컴퓨팅 파워가 없어도 통신만 가능하면 가능할까요? 뭐, 예, 저 네. LMM 기술이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을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게 그 학습하는 과정하고 추론하는 과정으로 인공지능은 사실 구분이 되잖아요. 네네. 학습할 때는 막 클라우드 서버 뭐 GPU가 몇 개 들어가 있는 걸로 막 돌린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학습한 추론 엔진은 상당히 작을 수가 있습니다. 뭐 몇백 기가, 몇십 기가, 네, 그것도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뭐 지금 핸드폰 용량 뭐 테라까지 나오는데요.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겠죠. 알겠습니다. 메타에 관련된 질문이 하나 있네요. 김은숙님, 자, 메타를 통해서 여러 브랜드 제품을 연결하고 사용자가 쉽게 제어하고 그 다음은 뭘까요? 네, 제약 없이 기기를 연결하고 쉽게 제어한 다음에 이후 밸류를 제공한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은 뭐가 있을까요? 네, 저 부분이 약간 이제 그 전문 서비스 사업자하고 서비스 사업자가 그 디바이스를 이용하게 하는 거죠. 네. 그 디바이스나 그 디바이스에서 나온 데이터를 이용하게끔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이제 굉장히 다양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네. 자, 김현진님 질문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박이처럼 피부에 붙이는 방식의 스마트 기기는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피부 이식이라든지 문신 같은 네, 거. 뭐 그런 기술들은 지금 이미 많이 발표는 됐는데요. 네. 사용자 입장에서 좀 거부감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네. 예,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저 같은 그렇죠. 경우는 네. 뭐 스마트 밴드를 차도 손목에 좀 뭐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희 와치를 별로 안 네. 좋아하는 편이긴 하는데 네. 뭐 그걸 부착한다거나 이식하는 네. 것까지 가면은 네. 좀 더 어렵겠죠. 야,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같아서는 굉장히 거부감이 들 텐데 네. 이식을 해주면 진짜 네.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는 거야. 예를 네. 들면. 영화에서 많이 나오죠. 네네네. 야, 그러면 또 갈등이 생길 수 있겠다. 네, 그런 뭐 생각도 드네요. 혜택도 그럴 네. 수가 있고요. 네. 그때는 본의 아니게 강제로 얻게 될 가능성도 좀 있어요. 알겠습니다. 유석현님 오늘 강의 너무 재밌다가 다시 한번 꼭 나와달라고 하시는데 시간 되시겠습니까? 아, 예. 뭐 반응이 이렇게 좋은데 당연히 나와야죠. 아, 네네네네. 야, 오늘 반응 너무 좋습니다. 자, 문중님 앰비언트 시대 관련해서 유익한 의견입니다.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사실 질문, 앞부분 질문도 더 있는데 거기까지는 가지도 못했습니다. 아, 예. 다음에 또 한번 진짜 아, 네. 기대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네. 뭐 되게 흥미 있고요. 네. 사실은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에서 훑은 내용이 있고 그렇죠. 한 시간 동안에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사실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을 것 예, 같은데. 많은데요. 네. 그러면 이제 좀 약간 학문적으로 빠져가지고 아, 네, 재미는 네, 네. 좀 뚝 떨어질. 아, 가능성이 그래도 있습니다. 재미를 유지하셔야죠. 아, 예,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사실 뭐 그 커넥티드 카에 관련된 얘기도 되게 흥미로운 얘기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고 네. 오늘은 주로 이제 홈 쪽. 홈 쪽 관련된 네. 이제 앰비언트 환경 얘기했다고 하면 네. 실제 산업 현장에서도 또 다양한 이야기 있을 것 그렇죠. 같고 그렇죠. 예, 예. 네. 야, 한 번 더 모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자, 그리고 오늘 질문들 좀 중에서 네. 책 선물. 자, 오늘은 경품이 저자님 직접 사인하신 앰비언트 책 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만 좀 선정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미 말을 뱉어가지고요. 아, 누구십니까? 맨 처음에 오승현님. 오승현님. 그분이었나요? 네. 뭐 하여튼 지금까지 들었던 세미나 예, 중에 제일 제일 재밌다는 거. 재밌었다. 야, 예. 이런 사심 있는 멘트를 네. 좋아하시는군요. 그렇죠. 아직 제가 좀 사랑이 좀 아, 고픕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오승현님께는 저희가 저자님 사인 들어간 앰비언트 책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책이 좀 더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올려주신 질문 선정해가지고 네.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승현님 축하드립니다. 네. 자, 너무 즐겁고요. 자, 시그니처 질문 하나 하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학용에게 앰비언트란. 저는 사실은 맨 처음에 책을 쓸 때도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네. 그냥 좀 일반적인 얘기로 하면 이제 수호천사. 왜냐면은 수호천사가 우리를 항상 어딘가 앰비언트가 수호천사다? 예. 네네. 예, 지켜주는 그리고 또 제가 잘 되게 도와주는 그런 존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수호천사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책에도 썼는지 모르겠는데 네. 엄마 같은 기술이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우리 뭐 지금은 다 컸지만 네. 어렸을 때 보면은 제가 뭐 그냥 표정만 이래도 엄마가 그걸 다 왠지 알아서 케어받고 싶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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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주고 네. 사실 그런 마음은 계속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나이가 들어도요. 예, 예. 그래서 뭐 아까 이제 수호천사나 네. 엄마 같은 네. 존재가 야. 아닐까. 왠지 그렇게 감성적으로 접근하니까 네. 이 기술이 훨씬 더 친근하게 아, 다가옵니다. 네. 엄마 같은 앰비언트. 네. 괜찮은데? 예, 이거 빨리 등록을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수호천사보다는 좀 엄마. 야, 예. 확 옵니다. 엄마 네. 같은 앰비언트. 마지막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뭐 유튜브 이제 몇 번 촬영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재밌게 촬영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네네네. 무엇보다 이렇게 막 뭐 질문도 많이 올려주시고 예, 이렇게 호응이 좋으니까 더 힘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네. 촌장님 쫄라서라도 네. 한 번 더.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오늘 뭐 사실 처음 뵀는데 네. 뭐 내용도 내용이고 또 의외로 재미있으시네요. 네. 예. 첫인상은 좀 안 그랬나군요. 네. 아주 즐겁게 오늘 한 시간 동안 앰비언트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던 것 네. 같고요. 다음에 꼭 기회 되면 한번 두 번째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 예고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저희가 월요일 날 원래 저희 이치맨 오리지널 시간인데요.
발표자 게스트분의 특이한 상황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강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목요일로 다음 주만 목요일로 좀 옮겨서 오후 4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오광순 교수님이시고요. 인덕대 방송 영상 미디어학과 교수님입니다. KBS 혁신 단장 출신으로 실제 여러 가지 혁신과 그다음에 디지털 변화에 관련된 전도사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책도 쓰고 계시는 분인데 변화의 가속도 시대 왜 원칙이 중요한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월요일 아니라 목요일날 이쯤에 시작하겠습니다. 관련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사전 등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떠셨습니까? 앰비언트, 이런 머릿속에 이제 꼭 새겨지는 단어가 되셨길 바라겠고요. 김학용 소장님이 밀고 있는 단어니까요. 여러분께서 오늘 들으신 분들은 주변에 널리 좀 알려주시고, 앰비언트에 관련된, 필요한 어떤, 컨설팅이라든지 있으면, 우리 저자님께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은 오후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이쯤에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의견도 감사합니다. 자, 좋은 오후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